나무들은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실 그 덕분에 숲이 존재한다. 눈에 드러난 나무들의 사명은 다른 나무들을 감추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안 보이는 다른 풍경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숲속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감추어져 있다는 이 비가시성이 순전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물에 흘러내리면 사물을 변형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숲을 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숲은 그 모습 그대로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 세계에는 동등하게 존중받고 똑같이 세상에 필요한 여러 운명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좋은 교훈이 여기 있다.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상실하는 사물들이 있는가 하면 모습을 감추거나 간과된 상태에서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들도 있다. 부차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완전한 자아 확장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지위에 앉으려고 발버둥치느라 자신의 모든 덕을 폐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소설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엔 머리는 별로 안 좋지만 도덕적 감수성이 뛰어난 소년이 등장한다. 그는 학교에서 항상 꼴찌를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것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훌륭한 사례가 된다. 고귀한 정신은 첫째 가는 자리뿐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첫째와 꼴찌 모두 세상에 똑같이 필요하고 서로에게도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층의 사물에게 표층의 사물처럼 나타나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의 진정한 깊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명료함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표층이 보여주는 특수한 형태의 명료함에만 집착한다. 그들은 표층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심층의 본질이고 그것이 표층 밑에서 맥박치다가 표층을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물들 각각의 고유한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악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나는 이를 가리켜 무정한 죄라 부르겠다. 우리들의 나쁜 성향과 맹목성을 통해 세계를 축소하고 실제를 왜곡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들을 상상 속에서 없애버리는 것만큼 의롭지 못한 것은 없다. 이는 심층적인 것에 대해 표층적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길 요구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사물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드러내는 사물들이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이번 주 문장은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돈키호테 성찰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이름이 어렵죠? 길고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역시 올해 교문 프로그램인 글쓰기와 역사에서 읽을 텍스트인데요. 돈키호테 성찰은 그렇다고 돈키호테에 대해 쓴 책은 아닙니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말에 따르면 돈키호테주의, 더 정확하게는 세르반테스 정신으로 1914년 당시 스페인의 현실을 성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의 사상적 빈곤, 현재의 천박함, 미래의 적대감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이로 돈키호테가 강림한다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돈키호테를 읽으면 뭐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말합니다. 드러난 것만을 보는 것, 일면만을 보는 것,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요. 사랑이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무에 숲이 감춰져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느라고 숲이 안 보인다고 늘 투덜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충분히 성심껏 사랑을 하고 있나요? 충분히 우리는 의로운가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